안녕하세요, 보상메토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그 진단주 수에 따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여러분은 사실상 12주가 아닙니다. 그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주치의들이 너무 미래까지 예측해 가면서 보통 소견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2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금 20주 진단도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진단주 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는 크게 입었고 몇 개월이 지나도 호전되는 기미는 안 보이고 사실상 주치의는 여러분에게 수술만 해주었을 뿐 몸이 언제 낫는다, 후유장애가 있다와 같은 확실한 말들을 안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4주에서 6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고 주치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거의 좋아졌다 하지만 정작 12주 이상인 여러분은 스스로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어느 시점에 교통사고건을 종결하고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우선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주 수를 인정한 건 여러분이 이런 진단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주 이상은 다른 진단주 수에 비해 2군데 이상의 골절이나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종골의 골절과 경골 및 비골의 동반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 및 2, 3, 4 수지의 절단, 경골 상단의 골절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슬개골 분쇄골절 및 경골 근위부 골절,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청골 골절 및 골반의 상하치골의 골절, 경추 척수 손상, 요추 척수 손상 이외에도 더 많은 진단명이 있죠. 12주 이상 진단주 수의 상해를 입은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게 합의금을 빠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상해를 입은 순간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든지 나이가 너무 많던지만 아니면 합의금 수준 자체는 이미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 측이 좀 이른 감이 있을 때 합의를 보자고 할 때 합의를 볼지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치료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조기 종결하고 합의금을 빨리 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6개월만 넘어가도 보험사 담당자한테 이미 여러 차례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가이드로 제시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상 등급과 장애 등급으로 응용해서 알려드려 볼 겁니다. 특히 12주 이상 진단주 수는 기본적으로 부상 등급 1급에서 3급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옵니다. 1급이 3천만 원이고요. 3급이 1,2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장애 등급은 5급에서 8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5급은 9천만이고요. 8급은 4,500만 원입니다. 이걸 합치면 여러분들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1억 2천만 원에서 5,700만 원 사이가 나오죠. 물론 자동차보험 약관 장애 등급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애율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다시 적용해 봐야 하겠지만 대체로 이 정도 금액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12주 이상 정도 되시면 보통 수술하고 입원하는 의료기관만 두세 군데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최대한, 그리고 합의는 신중히, 그리고 내 몸에서 회복되지 않는 신체 부위는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팔다리 이 군데 저 군데가 엄청 골절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한 번에 못해요. 나눠서 두세 번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군데 신체 부위가 골절되다 보면 더 문제인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곳만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합의를 볼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험사 담당자와 대화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해요. 의외로 덜 심한 신체 부위가 후유장애는 더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강이 뼈인 경골의 중간 부분이 아주 심하게 골절되었습니다.
정말 수술 시간도 길었고 회복도 너무 오래 걸렸죠. 다시 걷기까지 아마 여러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허리뼈도 같이 골절된 거예요. 하지만 척추골절 통증은 한 달 정도만 느껴졌고 그 이후로는 사라지고 수술도 안 했어요. 심지어 주치의도 척추골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의금에 높게 산정되는 건 수술도 안 한, 주치의가 언급도 안 한 척추 압박골절이 더 높습니다. 의외죠. 사실 이런 점은 보험사 측에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머리를 크게 손상받아 뇌출혈인 경우에는 이따금 수술도 안 하고 사고 전후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주치의는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적응장애나 분노조절장애, 경도의 치매가 동반되는 정신적인 후유장애가 크게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걸 모르고 합의를 봐버리면 정말 엄청난 실수인 겁니다. 그래서 12주 이상 진단주수인 분들은 사실상 내 모든 증상과 상황을 다 파악할 때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주 이상 진단에 대한 합의금을 알려드렸고요. 이어지는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